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수요 기신반, 토요 기신반, 그 다음에 토요 식면반 이제 맡게 된 전병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130회 소방기술사 이제 문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말인데도 수업이 없으신 데서 오신 분들 이제 참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시간입니까? 130회는 다 끝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거를 왜 틀렸을까? 이거를 왜 못 썼을까? 아니면은 이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시험은 끝났고요. 131회, 132회, 133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소방기술사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제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분위기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하자면요. 성능 위주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성능 위주 5문제 출제됐고, 상당히 많이 출제된 겁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굵직한 거 한두 개씩 하고, 이제 짜잘한 이제 법이 바뀐 것들 한두 개씩 나오는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1교시에 나온 것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물어봤는데, 서술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 이제 나름대로 썼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뛰어나게 잘 쓴 답안은 상당히 그렇게 잘 쓰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감리 실무 관련된 게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분기배관, 그 다음에 설계 변경,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성능 시험할 때, 이것도 성능 시험. 핫스모크 테스트는 이제 기본 문제이긴 한데, 이제 감리하시는 분들이 직접 보셨으면 훨씬 유리한 문제였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뭡니까? 이제 설계만 하셨던 분이나 시공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시공하시는 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이제 실무가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분들이 이게 쉽다고는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과 잘 쓰는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이제 현장에서 분기배관을 경험해보고 설계 변경 경험해봤더라도 이거 잘 구분하실 수 있나요? 발주자 지시에 의한 설계 변경, 시공자 지시에 의한 설계 변경, 뭐가 다른지. 이게 사실 면접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무에 맞게 조금 이제 잘 내시려고 고민하신 흔적들이 역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사항과 변경된 법규 내용이 쭉 나왔는데, 아까 성능 위주의 경우에도 바뀌었죠. 성능 위주 대상, 성능 위주 이제 설계 변경 관련된 사항도 바뀌었지만, 그 외에도 아크 차단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슈사항이었고요. 연구반때 다 하셨을 거고, 도로 터널의 경우에도 조금 의외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신 4개차, 3개차 때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겠지 했는데 이제 작년에 방음 터널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돼서 정의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미처 정의를 낼 줄은 몰랐다라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뭐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응 시험은 이제 알고 있었지만 어디까지 보통 하세요? 재개정 이후 준비하셨죠? 도입 배경 하셨죠? 시험 기준 했죠? 절차는 그냥 복잡하니까 생략하셨죠?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내셨습니다. 꼼꼼하게.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쉬웠죠. 이게 제일 쉬웠고,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도 이게 정확한 출처가 있다 보니까 그 출처대로 쓰지 않으면 조금 이제 디스어드밴테이지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땡땡 화제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채점 기준이 정확한 출처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임시소방시설도 예상은 하고 있었죠. 근데 설치 면제 기준까지 하셨나요? 설치 면제 기준. 거의 이제 여기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공부할 때. 이거 쭉 공부하고 설치 면제 가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냐 해가지고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내신 겁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아크 차단기도 다 준비하셨는데, 아크의 정의까지는 쓸 수 있는데, 이거 구성 뭐였지? 그죠? 동작 원리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좀 55점에서 한 58점 정도 내가 돼서 어느 정도 더 심화로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더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합격할 확률이 높은. 근데 그게 아니고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경향 파악을 다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근데 잘 못 쓰겠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에게는. 자, 그래서 이게 뭐 시험이 쉽다 어렵다, 뭐 합격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적게 나올 것 같다,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합격할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을 그냥 준비해야겠다라고 쭉 꾸준하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출제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내용입니다. 쓰긴 썼는데 정확하게 쓰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꼭 채점 결과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냐, 그게 이제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1교시부터 교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잠시만요. 전부 다 이제 검정색으로 돼가지고 자, 다 표시를 해놨었는데 안 보이겠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크의 정의, 아크 차단기, 구성과 동작 원리. 저는 요거를 세모로 봤는데, 왜냐하면 정확하게 구성과 동작 원리를 대제목으로 딱 잡아서 써야 되고요.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잘 쓰셨을 겁니다. 연구반의 경우에는 아마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 외의 분들은 아마 요거를 준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 쓰긴 썼는데 점수가 잘 나오긴 힘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정의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기본서에 다 써있고 이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웠었고, 연장과 위험도 지수 표 있으시죠? 저희 혹시 책 같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거의 경우에는 보라고는 합니다. 보라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렵거나 굉장히 좀 어려울 만했다. 그다음 분기간 확장형 분기회관의 경우에 감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전혀 쓸 수가 없고, 버거스-휠러 법칙의 경우에는 기본이죠. 그죠? 식은 기본입니다. 근데 단위도 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위 때문에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 요거의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동그라미 세모 엑셀 기준은 뭐냐 하면, 동그라미는 이제 출제도 전에 됐었고 기본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쓸만해서 잡을 만한 문제가 되고요. 세모인 경우에는 쓰긴 썼는데 틀릴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점수를 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거나 그래도 잡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세모가 되겠습니다. X는 이제 스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도의 경우에는 자주 나왔고 비상조명 등 관련된 내용도 이슈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쓰실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게 좋고요. 고의 발열량, 저의 발열량 문제 나왔죠. 요게 이제 기본서에 대부분 없습니다. 뭐 저도 찾아봤는데 요해 정도 빼고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X를 쳤는데 요게 왜 없냐면 이게 사실 공학 쪽에서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왜 없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고의 발열량과 저의 발열량을 혼용해서 잘 쓰고 있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 다 저희는 저의 발열량만 써요. 그래서 요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 해서 기본서에 많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알더라도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맞았을까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틀림 이건 빵점입니다. 빵점이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누전경보기 중 변류기, 영상변류기의 작동 원리. 이것도 누전경보기 딱 나오자마자 막 쓰신 분들은 약간 어려운 게 변류기죠. 변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이제 쓸 수밖에 없으니까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차폐선은 많이 나왔죠. 이건 많이 나왔는데 보통 2교시 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1교시 때 쓰려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모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성능 위주 나왔는데 특이하게 1교시 때 나왔죠. 이게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내용이 요 내용만 해도 한 장 반이 넘어갑니다. 컴퓨터로 쳐도. 이거를 이제 다 쓴다 그러면 좀 무리고 정확하게 2개만 짚었어요. 통신간선의 이중화와 적응성 감지기만 나왔기 때문에 요건 제가 봤을 때 잘 쓰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잘 쓸 수 있을까?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 10번입니다. 요거를 처음에 보고 그냥 소방 기술사형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확한 출처가 있어요. 아주 정확한 출처가 있습니다. 얘도 성능위주 표준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일단 썼어야 돼요. 그래야 배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안 썼는데 점수를 잘 받았다 그러면 채점관의 넓은 아량입니다. 거기에 기대기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일단 세모로 가겠습니다. 다음 건피방에 있는 방화벽, 요거의 경우에는 저희 기본서 중에 완벽하게 똑같이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것도 기본서가 다르거나 평상시에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살짝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법이니까 요거는 푼다고 보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아예 못 풀죠. 작업 안전 분석 해봤어야죠, 그죠? 안 그래도 위험성 평가 기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코샤 가이드를 다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세요. 그다음 NFPA Unwanted Alarm의 경우에도 이제 기본 문제지만 이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비화제보잖아요. 비화제보. 근데 비화제보가 Unwanted Alarm 안 해오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 비화제보 같은데 Unwanted Alarm 거기 보면은 뭐 누이선스 있고 뭐 말레셔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가? 그 중에 하나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쓰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일단, 이거는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몇 개 있죠? 하나, 둘, 이거 잡고,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나오고, 지금 요 2번을 잡을까 말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할까 말까 하든가, 아니면 다른 거를 할까 말까 하든가. 뭐 이거를 잡았었을 수도 있고, 이거 잡다가 이제 뭐죠?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10문제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상은 아니지만 중에서 상 정도 됩니다. 중에서 상 정도. 그 다음 상당히 사기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다. 쉬는 시간에. 야, 이번에 다들 이제 분위기상 어렵구나 막 수근수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2교시를 넘어갔을 거고요. 2교시 보자면 또 성능위주가 나왔어요. 야, 뭐지 이거 막 이러면서 제 주제부터 뭐지 성능위주가 또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막 당황해서 막 쓰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뭐냐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 다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다 연습했다 그래서 전부 다 우수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잡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내용이 많은 것들은 점수를 잘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1000명 넘게 보나요? 아마 600명은 이거 잡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이런 문제는 사실 점수를 50점, 55점 이상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이 명확하게 있지만 모두가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연습했고 그렇다 그래서 모두 다 잘 쓸 수는 없죠. 양이 많아지면 채점과는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꼼꼼하게 채점하고 이 사람은 정말 변별력 있게 썼네, 점수를 많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잘 쓰면 대박이에요. 이런 게. 하지만 저희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세모에서 X입니다. 특히나 아까 뭐 분기 배관까지는 뭐라고 뭐 쓸 수 있겠어요. 확간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늘렸을 것이다. 그죠? 늘렸을 것이다. 쓸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설계 변경이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분은 잘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본 분은 요거 말고도 많이 쓸 수 있죠. 고려사항, 그렇죠? 주의사항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여기서 고득점을 기대하셔도 되고 안 해신 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3번 봤는데 이제 절망이죠. 그죠? 절망입니다. 이거를 외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기존에 출제도 됐습니다. 됐었어요. 유도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저희가 책에 유도 문제가 몇 문제 정도 있죠. 한 30에서 한 40문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로 이걸 잘 쓰신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외우신 분들은 잘 쓰셨을 겁니다. 이것도 썼으면은 상당히 고득점.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곳에서 가끔씩 한번 행운의 그런 여신이 그저께 봤는데, 그죠? 그저께 봤는데 그게 나온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합격하시는 거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시험 절차가 좀 어려웠다. 하지만 요거는 절차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안 외웠으면
지어서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썼어야 되는 문제고요. 자, 요것도 제일 쉽게 나왔죠. 제일 쉽게 나왔습니다. 다 준비를 하셨을 거고, 다 했을 거고, 문제도 풀으셨을 거고. 자, 6번 보겠습니다. 이건 채점도 이상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다 잘 썼으면 다 잘 줍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변별력 있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6번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지금 제가 출처를 갖고 온 거예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업무 처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없어요.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계 쪽이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보거든요. 저희 봤어요. 봤는데 이 부분에서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방화구역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은 출처가 있기 때문에 채점은 까다롭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써서는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실무하신 분들 한테 유리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실무하신 분들. 제가 이제 방학구획, 실무에서의 방학구획 말씀드리면 항상 뭐 말씀드리냐. 방학 계획도, 방학 구획도를 봐야 된다. 그런 단어 들어갔으면 이제 상당히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교시 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래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요거 잡아야 되고, 요거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모르면 아예 못 잡으니까 얘를 아마 잡았겠죠. 잡았겠지만 조금,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한 게 두 개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도 중입니다. 중이에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1교시보다는 문제가 쉽다고 느껴서,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거 선택지는 있다고 느껴서 열심히 쓰셨을 건데, 점수는 아마, 잘 나오기가 힘든 교시였습니다. 3교시 봅니다. 3교시. 스프링클러 설치 유지를 아래 내용 설명. 자, 내가 관리사를 막 합격하고 이번에 처음 봤다. 그럼 요건 잘 쓰실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문제를 잘 못 썼겠죠. 그다음 관리사를 딴 지 오래됐다라고 하면 까먹으셨겠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통적인 어려운 문제. 제가 봤을 때. 저도 딱 봤을 때, 야, 요런 내용이 있어 하고 딱 보니까 그냥 이 내용이 뭐냐면 전격 출력은 최대값을 계산을 해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화재 안전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쓰기 좀 좋진 않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 살짝 애매하게 나왔죠. 정확하게 화재 안전 기준에 코드에 있는 내용대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써야 되고 어떤 것까지 안 써야 될지 좀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점검사항이라 그래서 성능시험 조사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야지 이제 유리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관리사 시험이 아니라 기술사 시험이기 때문에 똑같이 안 쓰셔도 됩니다. 똑같이 안 쓰셔도 되고, 요것들이 다 뭡니까? 화재안전 기준이죠. 결국에 성능시험 조사표도 화재안전 기준이에요.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을 쓰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능시험이니까 내가 이제 성능시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까지 주의사항을 좀 더 짜내가지고 적어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잡을 수밖에 없지만 변별력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사로서의 변별력을 내려면 우리가 사실은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이렇게 짜내서 현장 점검 시 주의사항, 가스개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주의사항이라던가 몇 가지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지식들을 써도 배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좀 뭐가 어렵냐면 건축 심의 전 제출 도서랑 건축 허가 동의 전 제출 도서를 보통 다 안 해오세요. 안 해오기 때문에 요거는 동그라미만 될 수는 없고 살짝 세모다. 이것도 이번에 성능위주 실무하신 분들은 이제 잘 쓰셨을 거예요. 그분들 외에는 이제 이것도 면접 문제입니다. 뭐 설계도서, 그다음에 무슨 계획도 이런 것들 다 써야 되는 건데, 배치도 이런 것들 써야 되는 건데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4번 봅니다. 준비 작동식 자동 작동과 수동 작동. 전 처음에 이거 보고 펌프 자동 작동이랑 수동 작동인 줄 알았는데 준비 작동식이더라고요. 이건 유수검지 장치죠. 프리액션 밸브. 관리사분들은 아주 쉽게 쓰셨을 거고, 기술사분들은 약간 당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썼어야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이니까 자동시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지기로 하겠죠. 수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동의 경우에는 수동 기동함 누르겠죠. 이걸
이제 상상해서 쓰셔야죠. 이런 내용이었고. 소방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셔. 자, 이것도 뭐가 어렵나요, 여기서? 일단 요거 어렵죠, 그죠? 네, 이거 어렵죠. 그 다음에 요것도 성능 기준 약간 애매한데, 그렇죠? 요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기본 문제였으니까. 자, 그럼 3교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나와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중하 정도 됩니다. 중하. 3교시의 경우에는 중하. 저기도 다 써놨는데 지금 검정색 글씨로 나오네요. 체크를 했었어야 됐는데 중하입니다. 자, 이제 4교시입니다. 4교시 대규모 데이터 센터 나왔습니다. 요거 연구반에선 준비 제가 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쓰셨나요? 잘 쓰셨어요? 얘도 모두가 쓸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점수를 잘 받기 힘들 것이다. 중위권 정도 많이 나올 겁니다. 중위권. 합격점, 요걸로 합격에 판가름하는 점수로는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많이 쓰는 경우 합격 판가름 내게 좀 높게 절대 안 주세요. 이런 것들은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 문제였고, 요걸 좀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수행 방식의 종류죠. 이거는 뭘 묻는지도 모르시겠죠. 그렇죠? 이건 한국 화재 소방 학회지였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스킵하고, 학회지를 보는 학원도 있겠죠. 보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걸 못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편하게 넘어가세요. 편하게 넘어가십시오. 지금 이런 문제를 잘 풀었냐 안 풀었냐로 내가 기술사를 딸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걸로. 아시겠죠? 자, 4번. 이것도 이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초지복에 따라서 고층 건축물에 갖춰야 되는 소방시설과, 이건 법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인명구조 설치, 이것도 법인데, 요건 그래도 좀 쓰실 수 있으셨겠죠. 일단 그래도 아는 내용들이 좀 있었으니까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재 플럼 발생 메커니즘, 요것도 기본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3교시인가요? 지금 4교시인가요? 4교시는 어떻습니까? 4개가 나오죠. 그다음 하나 더 선택할 수 있죠. 이거는 하입니다. 하. 난이도 하입니다. 종합해보자면은 난이도의 경우에는 중이 되겠습니다. 중. 지난 회차보다는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지난 회차가 조금 괜찮았어요. 괜찮았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예측할 때 쉽겠냐 어렵겠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그걸 얘기한다 그래서 자꾸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듣지 마시고 결국에 뭐냐면 나는 내 공부하면 되고 130회에서 이제 시험 지나갔고 여기다 제가 써놨는데 아마 안 나오고 이건 나오네요. 전체 난이도는 중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어떤 지식인의 강의를 들어도 배운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뭐 인격이 안 좋고 내가 사석에서 만나왔는데 배울 게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깐나내기는 말을 못하니까 초등학생들 얘기 막 듣고 삶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0회에서 우리가 실패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배운다고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총평하겠습니다.